안녕하십니까. 되게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구정 연휴 때문에 오늘 2024년 2월 16일 금요일 섹터 방송이고요. 여기는 조금 화나지 않습니까? 네. 여기는 이제 지하에서 벗어나 네, 2대1이 20층에 올라와서 지금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약간의 좀 소음이 들리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이럴 때는 마이크 좀 준비해주세요. 꼽아가지고 이렇게 딱 들고 하게. 듣는 사람들도 생각해야죠. 죄송합니다. 이런 준비. 예산이 조금. 네. 해주세요. 네. 예산을 좀 해주세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스폰을 받던지. 마이크 꽂아서 하는 거라도 네,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근데 남의 회사에서 이렇게 너무 크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마이크 잡고 하면 돼요. 네. 그 회의실에서 새로 PD가 뽑혔나봐요. 지금 약간 트레이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감히 거기서 이제 얘기를 못하고 또 이제 개편도 있다 보니까 좀 회의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층을 올라왔다는 점. 저희가 사실 이제 금요일날 여기저기 다들 둘 다 방송 다니느라 바빠가지고 이렇게 짬짬이 찍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섹터 방송을 어떤 걸 할까 하다가 이 하나증권에서 1월 말에 지금 이제 올해 산업 테마 가이드라고 해서 이제 10개 섹터를 모아서 이제 출간을 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최근 시장에서 가장 키워드가 뭘까 하면 여전히 역시나 AI랑 반도체. 도대체 몇 번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계속 가니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것도 있고, 이제 옛날에는 반도체 하면, 사실 잘 생각해봐요. 계속 그거밖에, 선단 공정. 그러니까 나노스가 점점점 작아지는. 미세 공정이라고 하죠. 네, 미세 공정 얘기밖에 없었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었는데, 지금은 확장성이 엄청 커지고 있어요. 요즘 공부를 너무 시키더라고. 난 진짜 요새 온 디바이스에서 온 센서 갔다가 CXL 갔다가 또 뭐 나올지 모르겠어. 얘기 나오는 거 보니까 이제 저전력 무슨 얘기가 나오는 것 같던데. 네, 저전력. 네. 근데 이제 그게 온 센서랑 조금 엮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슬라이드가 이제 보면 인공지능 관련돼서도 세 섹터로, 그다음에 반도체도 세 섹터로 나뉘는데, 확실히 이제 인공지능 섹터를 보면서 이제는 이제 실용의 단계로 넘어가는구나라는 얘기가 좀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약간 상용화. 그래서 의료 쪽에 대한 게 일단 가장 먼저 나오는 것 같고, 요게 좀 더 지나면 로봇과 붙어서 이제 또 뭔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만, 로봇 섹터는 이제 다른 걸로 이제 어쨌든. 그러니까 이런 독거노인들은 그 비서를 집에다 둘 수는 없으니까 그 로봇의 AI 심은 여자 목소리 나오는 로봇 비서 하나 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이제 다른 이제 섹터에서 다 이제 다룰 테니까 일단 그거 얘기는 따로 빼고, 하지만 독거노인. 약간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로봇 섹터도 여기서 다루긴 하는데, 일단 오늘은 인공지능에서 이제 신약 쪽만, 이제 바이오 쪽만 하는 걸로 하고 해서 이 두 개 섹터를 한번 좀 다뤄보도록 할 거고, 이 리포트가 특이한 게 뭐냐면 관련된 정의 이런 거를 나오고, 그다음에 관련주를 싹 다 묶어놨습니다. 그래서 아주 딱 보면 한눈에 볼 수 있게끔 해놨기 때문에 관련된 종목들을 바로 보실 수 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섹터 공부하시는 분들은요, 이거 저희가 PDF 파일로 올려놓을 테니까 가지고 다니세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관련 종목들만 좀 움직임만 보면서 빠지면 사고, 오르면 팔고, 이런 식으로 10% 올랐다 팔고. 그 안에서 순환배가 돈다. 그래서 종목도 여기 다 나래비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옛날 사람이요, 나래비라는 말을 나열이라는 단어 쓰지 않습니까? 나래비는 옛날이 아니라 약간 일본식 그런 구한말 사람들이 쓰네. 독거노인이라고 하니까 내가 또 이렇게 나오잖아. 그래서 그래서 어쨌든 정의와 종목을 다 나열해 드릴 테니까 이거 보시고 그냥 관련된 종목 바로 보시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인공지능에서 이제 AI 신약 관련된 부분을 좀 말씀드리면, 신약 관련된 얘기 많이 했었습니다. 저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이 후보 물질을 발굴하는 데만 해도 5년 걸리는 거, 6개월로 줄인다부터 시작해서 이런 얘기 많이 했었죠,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좀 공정에, 흔히 말해서 임상 공정에 AI가 들어가면서 임상에 대한 비용을 감축하고 시간을 단축하는 이제 그러한 쪽으로 프로세스가 이제 AI가
가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종목들 보면 그런 종목, 그런 이제 AI 관련된 부분을 이용하고 있는 종목들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신약 관련돼서는 네. 저는 이제 좀 생각을 하는 게, 네. 여전히 이제 우리나라도 그렇고 모든 이제 나라들이 신약하면 좀 항암과 관련된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뭐 이제 그런 것도 있지만 네. 저기에서 얘기하는 인공지능 AI 신약으로만 저희가 좁혀서 얘기해 본다라고 하면 이제 나라별로 그걸 좀 구조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바이오에서 신약 개발이 차지하는 비중은 사실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신약을 말이죠.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가지고 이걸 상용화시켜서 자체 파는 기업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네, 왜 그러냐? 돈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3, 4까지 하면 네. 뭐 500억에서 1000억까지 든다는 그거는 얘기. 싸게 가는 거고요. 진짜 상용화 시키려면 조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뭐 이제 항암 같은 경우에는 조단이고 그 아래 땅 같은 경우에는 몇 천억대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쉽지 않아요. 왜냐면 우리나라에서 몇 천억대 매출을 일으키고 영업이익이 있는 바이오 회사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부분 후보물질하고 임상 1상이랑 2상 넘어갈 때까지만 거의 대부분 해서요. 애로 그걸 한다는 팔아요. 거지. 네, 그러니까 글로벌 빅파마 애들한테 팔아요. 그럼 걔네들은 돈이 많으니까 그 초기를 하는 것도 있겠지만 대부분 글로벌에서 그 초기 단계를 하는 애들 중에 괜찮은 애들 걸 계속 사옵니다. 네, 그리고 돈질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생산자와 이거를 조금 더 이제 뭐 어찌됐건 소비자가 조금 나눠져 있는데 그러면 생산자적인 측면에서 보자고요. 근데 여기에도 적지 않은 돈이 들어가요.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500억대, 1000억대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해서 성공할 확률이 그렇게 높냐? 그것도 아닙니다. 네, 시간 많이 걸리고요. 돈 들어가고요. 확률도 떨어져요. 그러면 시간과 확률을 줄이면요. 돈도 줄어듭니다. 그렇죠. 이걸 할 수 있는 게 AI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집중할 수 있는 게 후보 물질부터 이렇게 초기 단계를 AI로 좀 혁신을 하고, 네. 그리고 그 물질을 팔아서 해외에서 임상을 하고, 돈을 벌어서 그리고 걔네가 신약 개발할 때 이제 위탁 생산할 때 네. 삼성바이오로직스나 또 갖다가 쓰고 셀트리온이 딱 이제 네. 생산하는 약간 이 핑퐁 게임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어찌됐건 그 시간의 흐름들이 기존에 비해서는 이걸 핑퐁이 일만큼이었다라고 하면 확 줄어들 겁니다. 그러면 결론은 핑퐁이 줄어들면 같은 시간 대비하면 돈을 많이 벌겠죠. 그럼 그 돈 번 걸 가지고 지네가 자체 신약 개발하는 회사들이 더 많아질 거예요. 그래서 AI 신약 쪽만 보면 저는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신테카 바이오를 좋아합니다. 신테카 바이오. 네. 바로 종목 얘기하시는군요. 네. 왜냐면 이제 결론은 얘네들도 결론은 우리가 GPU가 그걸 가지고 뭐 이렇게 연산을 해서 LLM 거대 언어 모델 만드는 것처럼 결론은 슈퍼컴퓨터 필요해요. 얘들도 연산을 많이 해야 되니까. 제가 알기로 신테카 바이오가 지금 그 서버를 과천에다 많이 좀 증설한 걸로 알고 있는데 글로벌 탑입니다. 거의. 그래서 여기 손을 잡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 다른 바이오 기업들이. 그래서 좀 그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이제 결론은 그렇게 해서 신테카가 잔푼돈을 모으면 그걸 가지고 한미나 이제 중해나 경근당이나 이제 제가 큰 기업들만 얘기해요. 그럼 얘네들은요. 예를 들면 얘한테 돈만 쏘면 되잖아요. 신테카한테. 돈만 쏘면 되죠. 돈만 쏘고 빨리 후다닥 하면 시간이 줄어들잖아요. 그러니까 외주 형식으로 그러면 빨리빨리 그 다음 임상이 넘어가서 팔 수 있는 게 개수가 많아진다. 그러니까 파이프라인이 많아진다. 그러면 사실은 우리나라도 두 개를 다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AI 쪽을 해서 후보물질 빨리 골라주는 애, 그 다음에 대형, 돈 많은 애, 유보율을 높아서 현금 많이 가지고 있는 놈들. 이런 쪽으로 두 가지를 같이 보시면 좀 좋지 않을까. 한미랑 이제 유한양행보 이제 말씀하셨던 이제 중화제약은 이제 좀 약간 대형주에 속하니까 좀 트레이딩을 하시고 싶은 분들은 오히려 작은 종목이죠. 뭐 이제 저는 신테카 바이오가 어떻게 보면 저는 이 중소형 쪽에서는 좀 중심이 잡힌다면 파로사이 이 바이오는 요건 약간의 좀 약간 테마성으로 움직일 수 있는 완전 테마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HK 이노엔 정도 보로노 요렇게 정도면 좀 이렇게 한 세네 개만 묶어서 좀 이제 어떻게 보면 주가 타락성을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세 개나 사라고요? 아니 그 중에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 중에서 탑픽은 뭡니까? 눌리는 거 사고 올라가는 거 파는데 저는 탑픽은 신테카 바이오로 하겠습니다. 그럼 똑같은 거 얘기하죠. 네, 신테카 바이오를 하는데 이제 신테카 바이오가 내려갔을 때 사는 거 좋지만 올라갔을 때 팔면 또 다른 거 대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이제 대안은 보로노이나
아전, 대형주는 그냥 뭐 기준적으로 보고 저는 이제 보로노이나 뭐 이 정도 HK 이노인 정도로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근데 요거는 이제 신약 개발이고 두 번째로는 이제 이 의료 AI인데 너무 많죠. 아니 의료 AI랑 신약 개발이랑 뭐가 달라라고 말씀하시는 다릅니다. 분들이 있는데 완전 다릅니다. 이 의료 AI는 약간 이 CT라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 이해하기 편하게 진단. 진단 더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 진단. 그러니까 찍는 거. 음. 그래서 아니 검사하는 찍어서 거 해석하는. 검사해서 그렇죠? 어.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이 약을 개발하는 거랑은 다르다. 네, 달라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가끔씩 질문을 하십니다. 야, 의료 AI랑 신약 AI랑 뭐가 다르냐? 근데 뭐 의료 쪽이라고 붙었습니다만 요건 진단 쪽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쪽이 돈에 관련돼서는 더 빠르게 매출을 일으킬 수 있지 않을까. 이미 그리고 이제 세팅은 거의 다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거의 다 깔렸고요. 네네. 지금 이제 제일 많이 깔린 게 뭐 여기 다 나와요. 뷰노, 딥노이드, 그다음 JLK, 루닛 많이 깔렸습니다. 루닛은 작년에 네. 실적 좋았습니다. 네, 좋았습니다. 네. JLK 같은 경우도 거의 보험수가 작년에 보험수가 획득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이 네. 건강보험에 등재되는 게 되게 중요한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이제 병원에서도 쓸 수 굉장히 있으니까.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마 작년에 등재가 돼서 올해부터 아마 실적이 잘 나오기 시작할 거고 국내는 아마 올해랑 내년에는 해외 쪽에서 등재가 많이 돼요. 근데 지금 차트를 보니까 대부분 다 이렇게 올라갔다가 쭉 누워가지고 돌려 있죠. 약간 이제 상승을 이제 하려고 이제 약간 단계에서 네. 바닥을 돌리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위치는 좋다. 다 좋아 보입니다. 음. 근데 이제 루닛이 돌리고 있다. 저는 JLK 좋아합니다. 아, JLK 네. 뇌 쪽을 좋아하시는군요. 왜 그러냐? 네. 뇌는 한 방에 갑니다. 네.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뇌랑 심장은 한 방이 아니라. 네, 사람들이 아. 어디에 돈을 쓰겠냐라는 건데 급한 거에 의료 AI의 시간과 정확도를 빌리는 거지 급하지 않은 거에는 안 빌려. 아, 오케이. 네, 그래서 이제 급한 거가 이제 대부분 심장이랑 뇌라고 생각해요. 코어라인 소프트는 흉부네. 그러면 다르죠. 심장과 뇌 네. 쪽이라고 보면 되겠죠. 이제 아니지 흉부라는 거는 폐까지도 들어가니까. 아, 폐까지도. 네. 근데 이제 그쪽까지는 제가 만약에 의사라고 하면 좀 짜증 날 것 같아요. 뭐 내 나랑 별반 차이 안 나네. 예를 들면 우리 같은 사람들이 인공지능에 해가지고 AI 투자하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아요? 니네들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왜 그건 싸요 수수료도 니네 비싸잖아요. 우리한테 얘기하면 우리 뭐라 그래? 그 새끼들이랑 우리랑 달라요. 그 새끼들은 기계적으로만 하는 건데 주식시장은 기계적으로만 움직이지 않아요. 왜? 사는 놈들이 사람이잖아요. 아, 그치. 그 감정이 들어가고 분위기도 들어가고 찍기도 들어가요. 근데 걔네들은 못 찍잖아요. 우리 이런 얘기 하잖아. 그쵸. 그러면 이제 의사들은 그런 얘기 안 할까? 진단의학과 의사들이. 하겠지. 그래서 시간이 급한 거. 왜냐면 예를 들면 심정지, 뷰노 같은 경우는 이제 심정지 관련된 거니까 이거는 안 돼. 자칫 잘못하면 그냥 한 방에 가는 거야. 그래서 뷰노에서는 옛날에 한 몇 개월 전에 제 기억으로 몇 개월 전에 신문 기사 나온 게 있었는데 퇴원하기 전 환자를 뷰노로 돌렸어요. 근데 심정지 발생 확률이 굉장히 높게 나와서 퇴원 보류시켰어요. 근데 그날 새벽에 심정지 왔어요. 살았어요. 병원에 있어서. 만약 집에서 그랬으면 돌아가셨지. 이렇게 급박한 거, 뇌 생명과 직결되는 거. 예를 들면은 이제 우리 연민이가 독거노인이어서 집에서 있는데 갑자기 뇌출혈이 왔어요. 그러면 그거 20분인가요, 골든타임이? 20분이 아니라 살 수는 있어요, 뇌는. 근데 이제 기능이 좀 일부 이제 마비되는 거죠. 이제 마비, 더 정확히 장애가 생기는 거죠. 장애가, 뭐 언어 마비가 말 더듬고, 생기고 반대로 이제 연민이가 장애가 말을 너무 잘하는 장애가 생길 수도 있어요. 너무 좋지. 근데 그런 확률보다 못하는 장애가 올 확률이 높은 거지. 그래서 이런 쪽에 조금 집중하는 기업들이 사실은 실적이 더 잘 나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건 이제 우스갯소리로 제가 좀 풀어서 얘기한 거긴 하지만 생명과 직결된 거. 직결된 회사를 다 보지 말고 서글프지만 현실입니다. 현실입니다. 그래서 신약과 의료 AI는 분명히 다르다. 그리고 의료 AI 쪽에서는 JLK, 뷰노 이게 생명과 직결되니까 이게 매출이 더 잘 나올 수밖에 없다. 해외에서도 승인돼서 빨리빨리 나올 확률이 높다. 이게 보시고 이제 마지막으로 GPT 스토어. 요거는 최근에 보니까 종목들이
이미 다 날라갔던데. 이미 나왔죠. 뭐 이 소프트는 이제 거의 뭐 네. 해야 될 것 같은데 요거는 제가 네. 볼 때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좀 주도를 하는 이제 오픈 AI 함께 좀 주도를 하는 것 같은데 혹시 이거 뭐 네이버나 혹은 뭐 네. 우리나라에서 이거 AI를 통해서 뭐 합니까? 이제 그것보다는 어. 이건 것 같아요. 저도 이제 한컴이랑 어. 폴라리스 오피스 어. 저번 달까지도 이제 추천 제법 했었던 것 같은데 왜 했었냐면 기본은 이거예요. 저도 요즘에 AI 프로그램 많이 쓰거든요. 진짜로? 예, 뭐 리튼도 쓰고 뭐도 쓰고 어쨌든 많이 써요. 왜 그러냐? 제가 서칭하고 필요한 자료를 찾는 시간을 걔네들이 줄여줘요. 진짜로? 안 쓸 수가 없어. 얘는 그냥 얘 있잖아요. 아저씨라서 조건이. 못 찾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근데 그런 거 많이 쓰는데 이게 과거에는 몇 개 프로그램이 없었어요. 작년 기준으로 하면 챗 GPT랑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구글 바드 정도밖에 없었어요. 어. 근데 지금은요 너무 많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존 베이스 소스를 가지고 양념을 치는 애들이 많아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돈도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유료구나. 한 달에 뭐 예를 들면 10,000원, 20,000원짜리도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제 생각은 뭐냐면 한 달에 20,000원 써서 제 시간 이만큼 들어가는 걸 10분의 1로 줄인다라고 하니까 전 너무 좋은 거죠. 결국 이제 신약도 마찬가지로 시간 줄이는 거잖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이 소스를 들고 이 소스를 가지고 많은 AI 관련된 프로그램을 만드는 기업들이 많아질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 중에 누가 터질지는 모르지만 원천 소스를 제공하는 놈과 이 플랫폼을 제공하는 놈은 돈을 벌 거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뭐 대학생들 같은 경우는 리포트를 써준다고 하거나 이런 거 있잖아. 근데 실생활에서는 이제 서치할 때 시간을 줄이는 거 말고 혹시 또 뭐 활용도가 있을까? 너무 많아요. 서치뿐만이 아니라 뭐 일반 직장인들한테 글 대신 써주는 것도 있고요. 챗 GPT로 엑셀 파일 만들어주는 애도 있고요. 엑셀 파일을 만들어준다. 회사원들 그 사무 프로그램 하는 거 요즘엔 GPT나 AI 프로그램 써가지고요. 시간 확 줄이는 거 너무 많아요. 그 얘기는 일을 더 많이 시킬 수도 있네. 근데 이제 그거는 우리 생각이고 경영자 입장에서 봤을 때. 반대로 이제 그래도 상관은 없겠지만 결론은 일의 효율성이 좋아지고 있다.